안녕하세요. 오스태 교수입니다. 지난번 우리나라 조리사 호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리사 조직의 특성과 주방에서 조직의 직급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 직급에 따라서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리사 조직의 특징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제 견해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조리사 조직을 특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조리사 조직은 관계 요소가 매우 강한 집단이다. 조리사 조직은 전통적으로 군대식 라인 조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대에 의해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스텝 조직도 병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라인 조직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무 특성상 빠른 판단력과 함께 적시에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식업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상품들을 생산해야 되고 또 이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군대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피에르 가레는 주방에서 업무는 전투를 수행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그 셰프는 전투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전우애가 생겨나듯이 이 조리사 조직 간에는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는 사람들은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월드 브라더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리사 조직은 생산 분야의 일을 하면서도 서비스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객과의 접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또 있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식 상품을 생산하는 조리사들은 생산과 동시에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촉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셰프가 곧 레스토랑과 동일시되어 가지고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산직이면서도 고객과 소통하고 또 밀접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방을 공개하는 오픈 키친이 의무화되면서 고객과 조리사들의 소통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조리사들은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년 전만 해도 이제 주방장의 책임 범위는 주방에서 메뉴 생산 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와서는 셰프 매니저 또는 컬리너리 매니저라는 직급이 만들어지면서 생산과 경영까지 책임이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리사 특징의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방에서 조리사 조직의 체계와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조리사 조직 직급은 크게 무급직, 그리고 쿡, 그리고 셰프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견습생이 있고 또 조리사가 있고 조리장이 이렇게 있는 크게 세 단계 직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견습생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어프렌티스 또는 스타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이제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무급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프렌티스는 전통적으로 이제 도제 제도에서 수습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지는 요즘에도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이제 무급으로 일을 배우는 견습생을 스타지라고 합니다. 곧 기술을 배우는 것을 임금으로 대신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쿡입니다. 이제 쿡은 조리사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3급 조리사, 2급 조리사, 1급 조리사 같이 경력에 따라서 1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승진을 하게 됩니다. 역할에 따라서는 이제 라인쿡 또는 소시어, 그릴쿡 이렇게 이름으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제 승진 단계가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 같은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셰프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셰프라는 용어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 단계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견습생을 거쳐서 또 쿡을 지나서 비로소 셰프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셰프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쿡과 셰프의 중간 단계에는 이제 데미 셰프가 있는데요. 이 데미 셰프는
쿡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이제 셰프로 이제 진급하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댐이란 말 자체가 이제 절반이라는 뜻인데요. 아직 셰프는 아니지만 셰프의 훈련을 받는 셰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셰프도 또 그 이후의 셰프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셰프 파티에 또 슈셰프 그리고 셰프 또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본 이그제큐티브 셰프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주방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리사 조직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그 규모에 따라서는 이제 200명에서 300명 또는 이제 500명이 넘는 조리사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조리사 조직이 운영되면 이때에 셰프들 중에서도 최고의 셰프를 이렇게 그 리더로 두게 되는데 이 셰프가 바로 이그제큐티브 셰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급별 직무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견습 단계에서는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쿡, 즉 현장에서 조리를 하는 단계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생산 능력이 강조되는, 즉 직무가 이제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셰프는 경력이 쌓일수록 높은 기술을 포함해서 성과와 경영 측면이 이제 강조되는 효과적인 운영에 직무 특성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셰프는 단순하게 조리 기술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조리사 인력과 그리고 자원, 환경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의 미래 위험까지도 대비하는 또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조리사 조직의 특징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다 설명을 드리진 못했지만 간단하게나마 조리사 조직의 특성과 또 직급 체계를 비롯해 가지고 단계별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